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경제TV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가 모두 만든 자료들입니다. 각종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데일리는 자, 우리 시장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이상 8월 14일 기준으로 단톡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당국에서 양방향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일방향의 텔레그램 방 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셔서 865명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리딩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지금 완전히 V자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폭락한 게 이게 뭐냐 할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는 원인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이 서거든요. 근데 이번 폭락기에 보면은 나스닥이나 동아시아 증시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N달러 환율 동향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이들과의 연관관계가 뚜렷하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N캐리 트레이드가 이번에 이런 발작적 폭락을 야기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N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N캐리 트레이드를 알 수가 있겠죠. 환율의 안정성을 찾고 있다 한다는 것은 N캐리 트레이드가 일단 찾아들고 있다. 청산이 찾아들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제 내성이 생긴다 하는 거죠.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 흐름을 보면요. 눈으로 투자하는 분은 이럴 때 절대 추격 매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 정도 오르고 나서 또 반락하겠지.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냥 막연한 감입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이 제발 천질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차트 등을 해서 눈으로 차트에서 뭔가를 찾을 차트라는 것은 주가 흐름이 이렇구나 정도 이해하는 수준에 거쳐야지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다. 그래서 찾으려고 할 거는 지식에서 찾아야 돼. 본질에서 이 하락의 원인이 뭔가 기업 내용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N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게 정리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왜냐 이 하락은 결국 굉장히 일시적이고 심리적 요인이었거든요. 일시적 수급이나 심리적 요인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금방 해소되면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변동성 기회다 하면서 데일리에서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일시적인 폭락은 호재는 없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8월 5일 날만 해도 유가증권 시대 상승 종목 14개 하락 종목 810개 기록적인 등락수 분포였는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나니까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요.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게 지금 최근 5거래 중에 4일이나 됩니다. 이건 아주 강세장이라는 얘기죠. 상승 종목이 이렇게 많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신용장고가 코로나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말은 악성 매물이 싹 이번에 정리돼 버리니까 매물이 없는 거죠. 매물 공백 현상이 발생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주식이라는 게 매물이 많으면 빠지는 거고요. 매물이 없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수급도 연기금이 8월 5일부터 폭락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적극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연기금에 맡긴 자금 투신이 많이 운용을 하죠. 연기금과 지금 투신이 똑같이 움직이고 매매 방향이 똑같은데 적극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마저 8월 9일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에 소폭이라도 순매수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도 없는데 담보부정 매물 싹 정리된 제대로 된 매물도 희박한데 매수까지 등장하니까 이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구조다. 여기에다가 이제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4.1% 상승 마감했습니다. 4.1%. 근데 그동안에 또 엔비디아도 쭉 밀리면서 이게 7월 11일부터 밀린 거거든. 7월 11일부터 기술주 중심으로 그동안 엔캐리 자금들이 기술주에 집중적인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청산하니까 당연히 기술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물이 나왔는데요. 저점을 찍고 100달러 선이 깨지나 했더니 회복하면서 4.1% 상승을 했다. 자, 이제 요거는 심리적 요인이었는데요. 그동안 뭡니까? AI 관련 기술주들이 하락을 갈 때 수급상 밀리기도 했지만 밀리니까 또 이유를 갖다 댈 거 아닙니까? AI 투자 과잉론이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냐? 그 다음에 블랙웰 지금 새로운 GPU 신제품이 지연된다. 이 두 가지 논리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 타당성은 떨어지죠. 그냥 다분히 그냥 이런 거 아니겠어? 하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네. 월요일날 미국 시장 분위기로 UBS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연기가 돼도 기존의 수요가 강력해서 별 실적에 영향이 없어.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블랙웰 칩도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리고 그러니 이런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 출시가 지연되는 게 무슨 놀라운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 주당 순위 추정치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제프리스의 분석과도 마찬가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등급 유지 150달러, 지금 109달러인데요. 그래서 4.1%.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뭡니까? AI는 여전히 견고하다. AI의 수요와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AI는 저는 효율성으로 봅니다. 바둑에서 누굽니까? 이겼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AI는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산업의 효율성이라서 AI는 그릇을 수 없는 대세다. 자, 그렇다면 이제 AI 투자 과잉론, 블랙웰 수식 위원 이런 얘기는 이제는 진설하지도 않고 논리적 타당성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이미 그동안 지난 8월 5일과 6일에 8월 2일과 5일이죠. 8월 2일 금요일과 8월 5일 이틀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삼성전자를 1조 5천억대, 하이닉스를 6천억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8월 9일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특히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건 6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틀 연속 순매수가. 그러니까 6월 19일부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도에 나섰는데 이후에 이틀 연속 순매수한 날이 없을 정도로 매도에 집중했는데요. 이틀 연속 순매수했다. 이건 외국인 태도의 변화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까지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동네가 힘을 받겠죠. 자, 그래서 보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반등을 조금 했지만 그동안의 이 낙폭에 비해서는 조족지혈 수준 아닙니까? 하락을 했으면 하락폭에 적어도 반 정도는 반등을 해야 될 거고 좀 더 세면 3분의 2 수준까지도 갈 수 있죠. 왜 이 하락의 이유가 본질적으로 타당한 이유에서 하락했으면 이걸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기 때문에 일시적 수급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가운데 낙폭이 컸던 소부장들이 당연히 이 동네들이 또 반대 매매도 많았으니까 매물 공백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주들 한번 그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좀 유망한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실적이 나왔죠. 한미반도체, TCK, SNS텍, ISC 실적이 나왔죠. 그런데 이들 종목들은 폭락장 때문에 그 좋은 실적이 반영이 못 되고 있다. ISC는 요즘 좀 강하고 아직 실전이 발표가 안 됐지만 PSK, TSE, 자 원익PNC 실적 발표했죠. 원익PNC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폭락장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종목들이 뒤늦게 반영이 났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 실적이 안 됐지만 PSK, TSE도 좋을 전망.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한 관련주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아마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BSK 홀딩스 이런 주는 삼성전자의 HBM3E 승인 관련주로 이제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삼성전자 D램이죠. 이건 D램 10나노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P4 평택의 P4 공장에 지금 랜드 설비를 들여오고 있는데 이제 D램 투자도 확정이 돼서 이 10나노 투자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시라고 하죠. 요거 투자가 본격화된다 하고 어제 확정이 됐는데 일단 미세화와 관련해서는 HPSP,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이런 순서대로 수혜를 본다. HPSP도 많이 빠지고 회복을 못했는데 단 이제 여러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은 다들 그렇게 기대할 게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반기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주가 상승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소부장을 관심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월 13일, 14일 이틀 동안에 이제 그동안 실적 발표하지 않은 12년 결산 법인들은 다 실적을 쏟아냅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실적 호전이 발표되면 초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목 지키기 정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간밤에 어제 장 마치고 크래프톤이 굉장히 그야말로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미 주가가 고공행진했지만 시간 내에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상한가 금방 갔군요.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먹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길목 지키기를 해봐야 되는데 요 근거는 지금 2분기 수출 지표를 보고 제가 예상한 건데요. 이 지표들이 2분기 수출 지표가 다 주가에 제대로 거의 다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데 원택 한 종목만 수출 지표가 좋은데도 실적이 나빴어요. 그래서 원택 한 종목 빼고는 2분기 수출 지표는 실적에 거의 일치했는데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들이 이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식품은 삼양식품 지난 1분기 때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라면 수출이 좀 둔화됐죠. 그러니까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자체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10일의 수출 지표를 가지고 주가에 반응한다. 우리가 제가 참 쓸데없는 부지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머리 나쁘면서 부지런한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특히 7, 8월은 휴가 시즌이라서 조업 일수 변화도 많고 이번에 올림픽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삼양식품이 4분기에 북미 쪽에 수출이 좀 둔화되면서 올 1분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주식을 판 사람 피눈물 흘리죠.
큰 흐름을 봐야지. 큰 흐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전 세계로 아직 K컬처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봐야지. 단순히 10일 수출 지표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삼양식품, 일진전기는 수출 지표는 좋은데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번 이걸 궁금해서 한번 봐야 되겠고요. 화장품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리콘2. 자, 휴메딕스도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요즘 좀 많이 나왔죠. 소부장들은 PSK, TSE. 네, 소부장들은 지금 관심이 좀 덜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기회가 좀 나지 않겠나 싶고, IT는 이수펜타시스, 이 대표적인 또 AI 관련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길목 지키기 측면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다만 지금 시장이 쭉 V자 매물이 없어서 V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걱정 부위는 중동입니다. 중동. 이스라엘 뭔가 이제 또 이렇게 반등을 쭉 하고 나면 또 울고 싶지 않습니까? 뺨을 어디선가 하나 때릴 것 같은데 아마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분쟁이 한번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국제유가가 제법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 좀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높이고 그래서 매매는 언제든지 현금하고 떠본다. 이런 전략이 적정할 것 같고 자, 그 흐름 속에서 어제는 좀 제가 남달리 그동안 드림 CIS에 대해서 대표님께 바이오에 대한 지식을 참 많이 얻고 좋은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어제 드림 CIS가 아주 흥미로운 공시가 났죠. 드림 CIS의 자회사 메디팁이라고 있습니다. 메디팁 이것도 CR로 관련해서인데 메디팁에 대해서 어제 유상증자가 났는데 이런 해설 기사를 한번 제가 봤더니 요거는 제가 좀 더 분석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설명 영상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게 여기 테마색이죠. 테마색이란 거는요. 싱가포르 투자청이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네. 부동의 수익률 1위. 전 세계 국부펀드 중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참 배워야 되는데 테마색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투자했다. 참 이채로웠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러면 드림 CIS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테마색이 있고 드림 CIS의 최대 주주가 또 그 중국 1위 CRO죠. 타이거메드 시총이 뭐 어마무지한 몇 조, 1, 20조 이런 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드림 CIS가 뭔가 기반을 잡는 모습인데 보다 자세히 제가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좀 중소기업으로서는 좀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결국은 이런 것처럼 그 외에 제가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낙폭과대주로서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실적 호전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지금은 참 좋다. 매물이 없고 수급이 개선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염두에 두고 종목별 재료주를 잘 공략하시는 전략이 적절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수요일 정시 전망에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더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